1위로 시작된 이슈였습니다. 점점 앞으로 이런 뉴스들이 많아지겠죠. 오늘의 이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못 분석이 안 됩니다. 지금 대표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사퇴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냥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강한 단계에 벗어난 행위는 절대 제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국민들한테 우리 최고의 회의가 굉장히 즐거워 보이는 모르겠습니다. 김무성 대표님 날리고 윤석열 대표 날리고 그동안 누구겠느냐. 그것에 대해 순진이었다는 제가 그런 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책판을 짜겠다. 비문, 반문, 이 지독한 진행을 극복하고자 하는 모든 세력이 함께하는 그런 약간 대연합니다. 예, 뉴스아이드 오늘의 초대 손님 김태호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무소속이죠. 예, 그렇습니다. 왜 안 들어가고 계십니까? 곧 아마 진정해서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못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뭐 안에 또 나름대로의 예. 어떤 그 시기나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하여튼지 지난번 총선 때 참 그래도 무소속으로 그 지역에서 다시 이렇게 선택을 받은 거 보면 아직도 그 지역에서 또 경남에서 우리 김태호 할 일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본 모양이죠. 그렇게 또 선택을 해줘서 예. 저는 뭐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다 그 사랑으로 치면 첫사랑인 분들인데 예. 저는 어쨌든 또 결혼에 성공했고 또 앞으로 잘 살고 또 정치를 제대로 초심으로 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예. 저는 보답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쉬고 계신 동안 주로 뭐 하셨어요? 주로 그 이제 미국 예. 제일 잘 나가는 나라 한 두 나라 한 가보자. 예. 그래서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 아. 조금 있으면서 그 실리콘밸리 예. 정말로 이 잠재력 성장, 그 미국을 견인하는 그런 산업적 배경에 대한 공부, 또 중국에서 또 중국 그 베이징 대학교에서 또 머물면서 그 중국이 이렇게 그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의 어떤 리더십은 뭘까 이런 이런저런 또 많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보면 물론 쭉 잘 나가는 것도 좋지만 정말 젊은 때 국무총리 후보도 되셨고 그런데 이 정치인들이 어려운 시기가 있잖아요. 예. 그때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그 결국 그 제가 20대 불출마한 배경도 예. 이런 모습으로 계속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을 속이는 거고 자신을 기만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예. 오히려 그런 총리로 됐을 때 그 좀 낙마라든가 이런 과정들이 저한테 지금 가장 큰 서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냥 공짜가 없구나. 예. 결국 이 구덩이에 사람은 빠져야 하늘을 본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늘을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예. 것 같아요. 지금 혹시 60 넘었습니까? 만으로 치면 한 58 되죠. 그렇죠. 만약에 그때 국무총리 되고 또 예. 잘 돼서 대통령 됐으면 지금 60도 안 돼서 이제 대통령도 다 그만두고 이제 있는 나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 당시에 돌아보면은, 예. 이 칼을 이렇게 잡을 생각만 했지, 그 칼로 정말 어떻게 그 비전을 위해서 쓸 것인가, 국가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참 얕았다. 예. 지금 잘못하면은 더 큰 민폐를 끼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요. 그 아픈 예. 시기가 정말 더 귀한 진주처럼 단단해졌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김무성 대표 그 포럼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가 돌아보니까 이랬다.
아, 그렇게 진솔하고 솔직한 얘기 나 정치권에서 얼마 만에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꼭 애들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결국 우리 그 야권의 보수도 정말 너무 많은 빚을 이렇게 안고 유산을 받았다고 봐요. 그래서 고백할 거는 분명히 하고 또 반성할 건 하고 정말 국민이 이제 그만해도 된다 할 때까지 그런 모습을 저는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하다. 예.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저는 똑같은 이야기다. 많은 그 사람들 걱정도 끼쳤고 예. 이제 새로운 초심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상대 또 국민의 어떤 신뢰의 바탕이 안 된다면은 예. 제가 뭐 한 발 내디든들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그 표현이 그때 그러셨던가요? 유승민 제치고 김무성 제치면 그 다음엔 나다 이런 생각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많이 웃었어요. 지금은 누구를 제치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치라고 하는 게 누구를 제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더라 이런 얘기입니까? 저는 아마 그때 제 욕심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원칙이었던 것 같아요. 이 가슴 속에 국민에 대한 사랑이나 나라에 대한 어떤 사랑의 마음이 좀 가득한 상태에서 공심으로 이 정치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욕심을 넣고 하니까 오히려 그게 예. 민폐로 이렇게 많은 사람의 아픔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예. 돌아보면은. 그래서 이제는 이제 우리 국가가 어떻게 가야 되고 또 내가 어떤 가치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가 어떤 그런 마음이 그래서 조금 김태호가 쓸모 있으면 좋겠다. 김태호 지나보니 그렇게 쓸모 있었어.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었어. 이런 이야기 듣고 싶지. 제가 꼭 뭐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그 칼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도인이 돼서 돌아오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예. 마음이 상당히 따뜻해지고 예. 좋아집니다. 우리 정치가 지금 너무 좀 강하게 부딪혀 있지요. 그렇습니다. 네, 조금씩만 이렇게 좀 역지사지하고 중간 지대도 있고 그러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제일 안타까운 게 이제 우리가 뭐 촛불 그런 민심이 예. 있었고 그 민심이 결과적으로 전체 국민 통합을 위한 참 제도 변화라든지 그런 미래로 가는 가치를 창출하는 데 썼다면 참 아쉬움이 큽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진영의 어떤 이익을 그 변화가 진영의 이익을 대변한 것처럼 국민들이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윤석열 총장의 예. 지지도가 1등으로 나왔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예. 저는 그 표현은 그 의미는 결과적으로 그 문 대통령과의 대척점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 또 하나는 국민의 열망이 뭔가 문 정부의 폭주를 좀 막아달라는 예. 그런 견제 심리가 저는 표출된 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이 사법부까지도 그 진영의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되는 거 아니냐. 이 국민들이 다 우려하고 있습니다. 참 서글픈 일이죠. 그러면 이제 너무 저 담론에 치우쳤는데 현실적인 얘기를 해봅시다. 지금 윤석열 총장 얘기를 했는데 물론 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윤석열 총장 지지를 했겠죠. 그렇지만 그 지지가 국민의 힘으로 가야 정상 아닙니까? 그리고 또는 국민의 힘은 아니더라도 김태호, 홍준표 이런 야권 주자들한테 가야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윤석열 총장 정치한다는 얘기도 안 하고 있는데 나중에 나 정치 안 할 거야 그러면 그 표들 다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미스터 트롯 그 과정을 예. 보면서 무명 선수였지 않습니까? 물론 치열한 그 삶을 살아온 친구들인데 다 영탁이나 뭐 임영웅이나 예. 그 김호중이나 다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실력이 좋나? 그 전에 무대에 올라오기 전에 몰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그 야권의 그런 플랫폼을 예. 누구나 올라와서 치열하게 1차, 2차, 3차, 4차까지라도 좋고 이런 경쟁을 할 수 있는 그 자율 그 100%의 그런 경선의 룰을 만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예. 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각 후보자들이 역사를 보는 시각이라든지 세상을 보는 눈이라든지 그 다 국가의 경영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이게 국민들한테 이렇게 알려지고 그런 경쟁을 통해서 결국 마음들을 이렇게 모아서
미스터 트롯에서 무려 40% 가까이 시청률이 예. 됐듯이